돌려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매년 회사에서 서류 달라고 하면 대충 내고 결과 나오면 이게 맞나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본인 세액공제 50만 원,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 공제 확대, 월세 공제 확대. 이거 모르시면 수십만 원, 어쩌면 100만 원 넘게 손해보십니다. 13월에 보너스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챙기시면 100만 원, 200만 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것, 받을 수 있는 것,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세금 돌려받는 것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냅니다. 급여명세서 보시면 소득세, 주민세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게 원천징수입니다. 회사가 월급 주기 전에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대략 이 정도 세금 낼 것 같다고 예상해서 미리 떼는 겁니다. 1년이 끝나고 나서 정확히 계산해 봅니다. 의료비 얼마 썼나, 교육비 얼마 썼나, 보험료 얼마 냈나, 신용카드 얼마 썼나, 이런 걸 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환급받는 겁니다. 반대로 미리 낸 세금이 실제로 낼 세금보다 적으면 더 내야 합니다. 주가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돈을 받고 어떤 분은 돈을 더 내는 겁니다. 저는 왜 맨날 토해내기만 해요? 이렇게 불만이신 분들 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제를 제대로 못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 연말정산부터 새로 추가되거나 확대된 것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큰돈 놓치십니다. 첫 번째, 본인 세액공제입니다. 2024년이나 2025년, 2026년에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5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하시면 국가에서 50만 원 깎아줍니다. 세금을 50만 원 덜 내는 겁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3년 동안 결혼하신 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평생 1회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셔도 한 번만 받으십니다. 연말정산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증 사본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50만 원 공제됩니다. 세금이 50만 원 줄어듭니다. 환급 받으실 때 50만 원 더 받으십니다. 꼭 챙기십시오. 두 번째, 출산 지원금 비과세입니다. 아이 낳으신 분들 계십니까? 출산 축하금, 출산 지원금 받으셨죠? 회사에서 주는 출산 축하금, 정부에서 주는 출산 지원금. 이게 원래는 세금 매겼습니다.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내야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비과세입니다. 세금 안 냅니다. 전액입니다. 100만 원 받으시든 500만 원 받으시든 1000만 원 받으시든 세금 안 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지원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2회까지 비과세입니다. 첫째 낳고 받고 둘째 낳고 받고 이렇게 2번까지 세금 안 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 지급분부터는 2021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입니다. 무슨 말이냐? 2021년에 아이 낳으셨는데
회사에서 뒤늦게 2024년이나 2025년에 출산 지원금 줬으면 그것도 비과세입니다. 세금 안 냅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자녀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자녀 많으신 분들 좋은 소식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1명이면 그대로 15만 원입니다. 자녀 2명이면 35만 원입니다. 5만 원 올랐습니다. 자녀 3명이면 65만 원입니다. 5만 원 올랐습니다. 자녀 4명이면 95만 원입니다. 5만 원 올랐습니다. 자녀 많으실수록 더 많이 받으십니다. 자녀 5명이시면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15만 원, 둘째부터는 한 명당 20만 원씩 추가됩니다. 자녀 2명 35만 원, 자녀 3명 65만 원, 자녀 4명 95만 원. 이렇게 늘어납니다. 어쨌든 자녀 많으시면 공제 많이 받으십니다. 꼭 신청하십시오. 네 번째,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입니다.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또 좋은 소식입니다. 6세 이하 어린이 의료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원래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세 이하 어린이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병원비 100만 원 썼으면 100만 원 다 공제됩니다. 500만 원 썼으면 500만 원 다 공제됩니다. 영수증 꼭 챙기십시오. 다섯 번째, 산후조리원비 공제 확대입니다.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 다녀오셨죠? 비쌉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듭니다. 이게 공제됩니다. 원래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산후조리원비 300만 원 썼어도 2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영수증 챙기십시오. 자, 이제 주택 관련 공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여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입니다. 집 사시면서 대출 받으셨죠? 그 이자가 공제됩니다. 원금은 공제 안 되고 이자만 공제됩니다. 조건이 뭐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합니다. 집이 2채 이상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 기준 시가가 얼마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까지는 5억 원 이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6억 원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5억 원 넘는 집은 공제 못 받았는데 이제 6억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제받느냐는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5년 이상 상환, 고정금리, 비거치식이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상환이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 미만 상환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본인 대출 조건 확인하시고 공제 받으십시오. 두 번째,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 주목하십시오. 월세도 공제됩니다. 조건이 뭐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집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얼마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까지는 7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8천만 원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1천만 원 완화됐습니다. 연봉 7,500만 원이신 분은 작년에는 못 받았는데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제받을까요? 연간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습니다.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월세 70만 원 내십니다. 1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15%는 126만 원입니다. 세금이 126만 원 줄어듭니다. 환급 받으실 때 126만 원 더 받으십니다. 그죠? 꼭 챙기십시오. 그리고 2026년부터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무주택 부부가 따로 살면서
각각 월세 내시면 둘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월세 내고 아내는 천안에서 월세 내면 둘 다 공제받습니다. 조건은 같습니다. 무주택,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세 번째, 주택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청약 통장 넣고 계시죠? 이것도 공제됩니다. 한도가 얼마일까요? 2025년까지는 연 240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연 3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60만 원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까지 넣으시면 다 공제됩니다. 월 25만 원씩 1년 넣으시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전액 공제됩니다. 얼마나 돌려받으시는지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40% 공제됩니다. 300만 원의 40%는 12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면 20% 공제됩니다. 300만 원의 20%는 60만 원입니다. 청약 통장 꾸준히 넣으시면 공제도 받고 집도 장만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알고 쓰시면 공제 많이 받으십니다. 기본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연봉 4천만 원이시면 25%는 1천만 원입니다. 카드를 1천만 원까지 쓰시면 공제 없습니다. 1천만 원 넘어서부터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1,500만 원 쓰셨습니다. 1천만 원까지는 공제 없고 500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됩니다.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30%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공제됩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은 30% 공제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써도 뭘로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계산해 볼까요? 총급여 25% 넘는 금액 500만 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썼습니다. 공제액은 75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전부 체크카드로 썼습니다. 공제액은 150만 원입니다. 차이가 2배입니다. 그래서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신용카드 혜택이 좋잖아요. 포인트, 할인, 마일리지 이런 것 때문에 신용카드 쓰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략적으로 쓰십시오. 연봉 4천만 원이시면 25%인 1천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쓰십시오. 어차피 공제 안 되니까 신용카드 혜택이라도 받으십시오. 1천만 원 넘어서부터는 체크카드 쓰십시오. 그럼 공제 많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많이 쓰십시오. 40% 공제됩니다. 주말에 재래시장 가서 장 보십시오.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카드 쓰십시오. 공제율 높습니다. 2026년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2024년보다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추가 공제받습니다.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24년에 카드를 2천만 원 썼습니다. 2025년에 카드를 2,200만 원 썼습니다. 200만 원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10%입니다. 5% 이상 늘었으니까 추가 공제받습니다. 증가액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소비를 늘리면 공제도 늘어나는 겁니다. 경기 살리고 공제도 받고 일석이조입니다. 공제 한도도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한도,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한도.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은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각각 100만 원씩 추가됩니다. 최대 300만 원 추가됩니다. 그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은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3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100만 원, 총 600만 원입니다.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 공제입니다. 보험료 내시죠? 이것도 공제됩니다. 어떤 보험이 공제될까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액 공제됩니다. 한도 없이 낸 만큼 다 공제됩니다. 그런데 이건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본인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런 거 가입하셨죠? 이것도 공제됩니다. 한도는 연 100만 원입니다. 보험료를 연 200만 원 내셔도 1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보험은 추가로 100만 원 공제됩니다. 보험료 영수증 챙기십시오. 두 번째, 의료비 공제입니다. 병원비 많이 쓰셨죠? 이것도 공제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됩니다. 연봉 4천만 원이시면 3%는 120만 원입니다. 병원비를 120만 원까지 쓰시면 공제 없습니다. 120만 원 넘어서부터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를 300만 원 쓰셨습니다. 120만 원까지는 공제 없고 180만 원만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180만 원의 15%는 27만 원입니다. 세금이 27만 원 줄어듭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 시술비는 총급여 3% 안 따집니다. 1원부터 공제됩니다. 그리고 6세 이하 어린이는 전액 공제됩니다. 한도 없이 쓴 만큼 다 공제됩니다. 병원비 영수증 꼭 챙기십시오. 특히 약국 영수증도 챙기십시오. 약국에서 약 사신 것도 의료비 공제됩니다. 안경, 콘택트 렌즈도 공제됩니다.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보청기도 공제됩니다. 탄후조리원비도 공제됩니다.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교육비 공제입니다. 자녀 교육비 많이 드시죠? 이것도 공제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공제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한도는 한 명당 300만 원입니다. 대학교 등록금도 공제됩니다. 한도는 한 명당 900만 원입니다. 본인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대학원 등록금, 직업훈련비 이런 것도 공제됩니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그런데 학원비는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비는 공제 안 됩니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공제됩니다. 유아 학원비, 태권도장, 수영장 이런 거 공제됩니다. 한도는 한 명당 300만 원입니다. 영수증 챙기십시오. 자, 이제 기부금과 연금저축 공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부금 공제입니다. 기부하셨죠? 착한 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제도 받으십시오.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525% 공제됩니다. 법정 기부금은 100% 공제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026년부터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3천만 원까지는 30% 공제됩니다. 3천만 원 초과분은 40% 공제됩니다. 5% 올라갔습니다. 일반 지정기부금은 20% 공제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한시적으로 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일반 기부금 15%에서 20%로
우리 사주 30%에서 35%로 올라갔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도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시면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도 받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공제됩니다. 10만 원 기부하시면 10만 원 전액 돌려받습니다. 1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는 15% 공제됩니다. 그리고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을 받습니다. 100만 원 기부하시면 30만 원 상당 답례품 받습니다. 한우, 쌀, 특산물, 관광상품권 이런 거 받으십니다. 기부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답례품도 받고 일석삼조입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 공제입니다. 연금저축 가입하셨죠? 노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공제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합쳐서 연 7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중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얼마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는 12%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연봉 4천만 원이신 분이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 넣으셨습니다. 15% 공제 받으시니까 90만 원 돌려받습니다. 세금이 90만 원 줄어듭니다. 연봉 8천만 원이신 분이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 넣으셨습니다. 12% 공제 받으시니까 72만 원 돌려받습니다. 노후도 준비하고 세금도 줄이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잘하는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십시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모든 공제 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다 나옵니다. PDF로 다운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편리합니다. 둘째, 월세는 미리 현금 영수증 신청하십시오. 월세 내실 때 현금 영수증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됩니다. 연말정산 때 별도로 증빙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2월 공제 활용하십시오. 의료비, 기부금은 2월 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다 공제 못 받으시면 내년으로 2월 됩니다. 작년에 못 받으신 기부금 있으시면 올해 먼저 공제 받으십시오. 공제율 높은 것부터 먼저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넷째, 부양가족 잘 챙기십시오.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부양하시면 인적공제 받습니다. 한 명당 150만 원 공제됩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은 한 명당 100만 원 추가됩니다. 장애인은 한 명당 200만 원 추가됩니다. 부양가족 많으시면 공제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새로 추가된 것, 본인 세액공제 50만 원,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공제 확대,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산후조리원비 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6억 원으로 상향, 월세 공제 8천만 원까지 확대, 청약통장 3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증가분 추가 공제, 우리 사주 기부금 40% 공제, 기부금 공제율 5% 상향. 이 모든 것 챙기시면 수십만 원, 어쩌면 100만 원 넘게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챙기십시오. 13월의 보너스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